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온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델 실적은 망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4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벤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반도체도 이제 서서히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차근차근 한번 보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뭐 나스닥 왜 이러냐 이거 박살났다가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 지도를 보게 되면 핀비즈에서 지도를 보니까 반도체 이외의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도는 어떤 느낌이라서 이게 한쪽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시장이 건전하지 못하고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야 그래도 시장이 좀 단단하게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 재밌었던 게 있는데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드디어 물가지표 발표가 생각보다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반락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 보게 되면은 물가와 관련된 뭐 에너지 부동산 이쪽으로 이제 주가가 좋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물가와 관련해서 그 금리가 좀 금리 피해주들이죠. 그 금리 피해주들이 계속 이제 좀 워킹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반도체는 좀 차익 시현이거나 대외의 어떤 실적 실망 이런 것들이 계속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 시카고 구매자 관리자 지수 이게 데이터가 뭐 저도 이건 자세히 모르는데 이 데이터 자체가 과거 이제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절만큼 이게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거 금리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경기 둔화의 어떤 가능성을 점점 높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하는 게 야 이번에 6월 달부터 이게 뭐 보통 뭐 세린메이라고 하고도 하고 아시다시피 이게 계절적인 패턴으로 제가 이제 계절적인 패턴으로 저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만들었더라? 2020년도부터 이제 월 평균 수익률을 이제 쭉 만들어 봤거든요. 시장별로 보게 되면은 5월, 6월, 7월, 8월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5월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았고, 6월달은 좀 항상 리스크가 좀 있었고, 그 다음 코스피 200, 코스닥 같은 경우는 6, 7, 8, 9, 10, 11월 정말 안 좋다. 그러니까 계작주가 안 돼요. 계작주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든든한 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시절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신용 같은 거나 절대 쓸 생각이 없고 현물 위주로만 플레이 해야 되겠다. 게다가 이거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시장에 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물 위주로 플레이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장 초반에 뭐가 있었냐면 5월 31일에 현대차증권 보고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현대차증권에서 이 YC랑 테크윅이랑 DI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 검사가 중요해진다. 그런 컨셉인데 이게 항상 시장의 뇌리에 박히려면 키워드가 중요한데 뭐 한국의 어드반테스트니 뭐 이런 키워드가 좀 워킹하지 않았을까. 시장 뭐 나눠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의 어떤 그림을 심어주다 보니까 거기에 동의를 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금요일날 반도체가 오른 것들을 보게 되면 검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YC, DY, DI, 그 다음에 테크윙, 그리고 뭐 파크 시스템스, 그 다음에 프로브카드 쪽에 이제 또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워킹하는 걸 보면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뭔가 반도체가 좋아지게 되면은 검사 쪽으로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아직까지 이 글로벌에서 미국 시장의 침투율이 여전히 3%에 불과하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중국에 이제 침투할 때 최대 한 8%까지 침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아직 침투가 좀 덜하다 뭐 이런 이제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리츠에서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적정 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이상의 적정 주가가 막 제공이 되다 보니까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관련주들이 이제 힘을 또 하루 더 받았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계속 이제 그로스가 나오는 국면에서는 이 화장품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의 큰 컨셉은 AI 관련된 반도체 에너지 전력기기가 한 꼭지고, 그 다음에 수출에서는 화장품과 음식료, 그리고 이제 애플이 WWDC 이사에서 AI를 도입하게 되는 모습들을 6월 10일 날 이제 보여줄 텐데, 6월 10일 날 이후에는 애플의 어떤 아이폰의 수요가 다시 회복될 거다. 거기에 이제 베팅하는 게 이제 뭐 애플향 소재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워킹하고 있는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인텔, AMD 수장이 대만에 직결합니다. 이번 달 4일에 이제 모이나 봐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6월 1일 날 찍고 있는데,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제 뭐 박람회 컴퓨텍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국내에서도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행사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뭐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그동안 조정이 좀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6월 4일 날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5월 31일이죠. 오늘은 뭐 6월 1일이니까 실리콘2에서 매물이 이제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밀리면서 화장품들이 다 같이 한번 조정을 받았었는데, 파는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장내 매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매도의 원인은 집 산다고 이제 하는 걸로 뭐 연구원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이제 봤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이거에 단기적인 어떤 거지, 수출 데이터가 결국 깡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월 1일에 5월달 잠정 수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4월, 5월 두 달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5월 잠정 수출 데이터,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 잠정 수출 데이터를 주말에 좀 체크를 해서 화장품이 미국향이나 중국향이나 일본향으로 볼 때 수출 그로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마찬가지로 수출에 전력기기도 있을 것이고, 수출에 뭐 음식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출이 뭐 지금 당장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수출 금액이 좀 줄었다면은, 만약에 이제 판가가 꺾이지 않았다면 그래도 수출이 우호적이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해석해 보고 싶어 하겠죠. 반도체 수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기 이벤트고 수출이 결국 핵심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차 전기본이 나온다 했는데 31일에 이 실무안을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이제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소 공급 계약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SMR이 이제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쪽에서의 시장의 수요가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미반도체가 지금 악재가 하나 나왔는데, SK 하이닉스의 한화 쪽의 HBM, 한화 정밀기계 TC 본딩이 지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나 봐요. 시장에서는 이게 이원화를 하이닉스가 굉장히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원화가 되는 어떤 그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는 아니죠, 한미 입장에서는. 일정 같은 거를 좀 같이 보게 되면,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6월 4일에 그 IT 관련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만에서의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6월 5일에 이 자동차 관련된 뉴스예요. 자동차에서 이제 유럽 관세 관련된 거 이슈가 이제 현대차에 있을 수 있으니까 현대차나 기아차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 게다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포드랑 그 GM이 주가가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10일에 이제 WWDC 관련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요 6월 4일부터 6월 6일 사이에 어제 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다시피 매크로 이벤트들이 좀 있다. 매크로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매크로 이벤트들 중에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좀 있을 텐데 그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닥 잡아주지 않겠느냐. 만약에 시장이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일정과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포커싱 하면서 계속 매매를 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수출 데이터,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의 대만이죠. 대만에서의 AI 이벤트. 대만에서의 AI 이벤트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이제 박람회. 여기 지금 뭐 수장들이 다 빅테크 수장들이 다 모여 있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오늘 이제 5월 31일 날 아마 그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 이평선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일 이평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을 보는데 그걸 모두 다 깨는 경우에는 주식을 좀 팔고 현금화하고 장중에 이제 점심 이후로도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거나 3일 이평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늘려보는데 그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은 이제 한 75% 정도까지는 올려놨죠. 왜냐면 오늘 31일에 이제 3일 이평선을 좀 회복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 3일 이평선이 회복하고 더 공고하게 다지려면 여기 6월 4일부터 있을 이 시기에서 결국에는 그 고용 지표나 이런 매크로 이벤트들이 무난하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넘어가면은 이제 이벤트나 뭐 리스크 관련된 자산인 주식에 대한 비중을 시장에서 좀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 이벤트가 이제 저는 이제 그 관세, 그 다음에 대만의 AI, 그 다음에 애플의 이제 WWDC 2024 여기서 이제 AI PC 뭐 엣지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들썩이지 않겠느냐, 또는 애플의 부품주들도 들썩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중순 지나고 나면 6월 중순부터는 저는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6월 27일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6월달 중순 지나면 부각을 받지 않겠느냐. 거기에 금리에 따라서 이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이나 이런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잘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오랑 반도체가 이제 좀 쉬었잖아요. 5월달에 이제 5월 말에 좀 쉬었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에는 바이오와 반도체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이랑 그리고 뭐 수출 관련된 데이터들은 수출 데이터가 좋다면 올라가고 수출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오히려 차익 시험 물량을 걱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뭐 저의 예측일 뿐이고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뭘 또 보고 있냐면 결국 이제 현물 위주로 플레이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다. 게다가 이제 그 경제 지표 보니까 이 경기 둔화의 우려도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현물 위주로 플레이하고 대선 끝나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이 수급들 오실레이터로 만든 건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에요. 어쨌든 지금 코스피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이 줄줄줄줄줄 내려가다가 5월 30일 날 MSCI 그 변경 이슈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지는 다음 주에 또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살짝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급이 기관 플러스 외국인 합산 수급이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해석은 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고용지표 나오면서 업종 쏠림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0.1 이상에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용지표 나오면서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준 금리 결정이 13일이니까 13일 전에 이제 이제 연준 금리 결정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전부터 이제 반등하면서 매크로보다는 뭐 시장의 어떤 일정들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또는 수출 데이터 같은 게 막 워킹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악재 같은 한미 반도체 악재도 뭐 있긴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도체 쪽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시세와 수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시장은 검사 같은 거, 검사 장비 쪽에 굉장히 시장이 관심이 많다. 그래서 DI, 테크윙, YC,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쪽에 4일날 이벤트 이게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